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합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협상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내부적으론 이란 해상 봉쇄에 대한 장기화에 대비하는 정황이 역력합니다. 국제 유가는 6% 넘게 오르면서 간밤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통화 정책을 바꾸기 어렵죠. 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이끈 파월 의장은 중동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만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는데요. 당분간 신중한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화통화로 종전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고 군사력도 괴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업계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이란전에 따른 에너지 시장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수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한 걸로 전해지면서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길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6,690으로 상승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흘 연속 최고치 행진인데 이 같은 추세라면 7,000피 달성도 조만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건데 재판부는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전화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핵 포기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쓴 비용이 37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합의를 압박하면서도 장기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화통화로 종전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 질의에 이란과 협상에서 많이 진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re doing it telephonically, and it's very nice.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ey're going to go far enough. So at this moment, there will never be a deal unless they agree that there will be no nuclear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천재적인 조치였고 100% 완벽하게 작동했다면서 언제까지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서도 이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종전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제목으로 자신이 총을 든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행동이 재개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유업계와 비공개로 만나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시장 파장과 대응책 논의에도 나섰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간담회에 배석했고 업계에서는 쉐보론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수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봉쇄 조치를 몇 달 더 지속하면서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관심을 모았던 게 국방부가 사용한 전쟁 예산일 텐데요. 이란과의 전쟁 비용을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또 이란의 핵 전략을 북한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네, 이란 전쟁 개전 뒤 미 의회 청문회에 처음 나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핵무기 야망이 북한의 전략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도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이유로 전쟁에 나선 게 정당했는지 질의가 나왔는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시설들은 완전히 파괴됐다면서도 이란의 핵 야망은 계속됐고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북한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o much so their that we had to facilities start were a bombed war. and obliterated. Their ambitions continued, and they're building a conventional shield All right, of let me missiles. try again. It's the North Korea strategy. You know this very well. The North I Korea know.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재래식 미사일을 방패 삼아 시간을 벌면서 은밀하게 핵을 개발한 북한의 전술을 이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세계를 협박했다면서 이란도 핵을 보유하면 반드시 사용할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에 나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란 전쟁 개시 뒤 처음으로 군사비용 추산치도 공개됐는데요.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현재까지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한다면서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approximately at this day, we're spending about $25 billion on Operation Epic Fury. Most of that is in munitions. There's part of that is obviously O&M and equipment replacement. 허스트 차관은 이 비용에 중동 지역 기지 복구와 재건 예상 비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미 국방부가 어떻게 이 금액을 산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엔 이란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미국의 공격 직후에 단결했던 이란 지도부가 다시 분열하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특히 핵협상 전략을 놓고 강원파가 충돌하면서 종전협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핵 프로그램 협상 여부를 놓고 이란 지도부 내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성직자,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핵심이라며 이를 지속해야만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온건파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휴전 후 핵논의 같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내부 권력 싸움으로 보면서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고 있는 실정입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They're in turmoil. So we thought we'd give them a little chance to get some of their turmoil resolved. 이 같은 이란 지도부 내 충돌은 전쟁 발발 이후 모즈타파 하메네이 새 최고 지도자의 부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메네이가 은신하면서 최고 지도자와 하부 조직 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을 조율해온 원로 지도자들이 공습 촉이 사라진 점도 이런 혼돈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이란 전쟁이 일어난 뒤에 중동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생사 여탈권을 쥔 거대한 볼모가 됐습니다. 유가 폭등은 물론 비료와 생필품 공급망까지 옥죄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길목,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특히 우리나라도 수입 원유 70% 가까이를 이곳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개전 2달 만에 유조선 통행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4월 초순 브렌트유가 $120를 넘나들며 정점을 찍은 유가는
휴전 협상과 교착 국면이 이어지며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산업 전반의 생산 원가를 끌어올리는 오일 쇼크 공포를 현실화했습니다. The critical fuels that power daily life and trade, such as oil and gas, have been disrupted in a really significant way. 더 무서운 건 유가 폭등이 우리 식탁과 일상까지 집어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은 비료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와 유황의 주요 공급지인데 해협이 막히며 비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곡물 생산량 감소와 전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Lack of availability to fertilizers will directly impact the volume of crops. So that will impact not this calendar year but also next calendar year. 플라스틱과 섬유 등 석유화학 제품 원가가 치솟는 가운데 해협을 피해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는 선박들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폭등했습니다. 가전부터 자동차까지 중동을 지나는 모든 물자에 인플레이션 할증이 붙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Really difficult to tell on how long we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taking place. And the reason for that is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until the last missile and the last shot has been fired. 결국 호르무즈 폐쇄는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거대한 장기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좁은 수로가 다시 열리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교착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졌다며 기준 금리를 또 동결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국제 유가가 또 치솟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8.03달러로 전장 대비 6.1%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배럴당 119.76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 역시 배럴당 106.88달러로 전장보다 6.95% 급등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수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에너지 공급 혼란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러면 통화 정책을 손대기가 어렵겠죠.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목표금리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에 FOMC 위원 중에 3명이 반대했습니다. 위원 4명이 총 반대를 의견을 밝혔는데 이렇게 4명이나 반대 의견을 밝힌 건 지난 1992년 이후 약 34년 만입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베스 헤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일단 금리 동결 자체는 동의했지만 성명에 이런 통화 완화 기조가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바이런 연준 이사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지만 앞에 3명과는 정반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를 마친 뒤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이라면서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연준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끝날 때까지는 연준 이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동 상황은 경제 전방의 높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고 3월까지 12개월 동안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는 3.5% 상승했으며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연준의 결정은 이사회와 FOMC 위원들의 집단적인 판단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객관성과 정직성, 미국인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으로 한미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are contributing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and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to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한 거대 기술기업 빅테크 4곳이 모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6.6% 증가한 1,8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해 월가 예상치 1,773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2% 증가한 1,099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1,072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8% 증가한 82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813억 9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1분기 매출이 563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시설 투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사태가 이렇게 석 달째 접어들면서 기름값 상승에 시민들의 일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아침마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고 조금이라도 기름을 아낄 방법을 찾느라 고민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름값이 저렴한 편이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알뜰 주유소에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중동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어느새 익숙해진 풍경입니다. 좀 검색을 하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 오늘은 이 만남의 광장 쪽이 가장 싸서 저렴해서 이쪽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마저도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2,000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차 시간이 길어지면 시동을 끄고 예열 시간을 줄이는 등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은 필수가 됐습니다. 1리터라도 아끼려고, 몇 cc라도 아끼려고 시동을 금방 꺼버려요. 디젤차는 한 5분 정도 걸어놓은 다음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시동 걸면 무조건 출발. 전세버스 기사들은 성수기인 나들이철을 맞았지만 걱정이 큽니다. 유류비가 부담인데도 이용객이 줄어들까봐 운행비를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5, 6월달까지는 성수기라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면 지금은 운행할수록 마이너스죠. 석유 최고 가격제가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에 소비자들 고민은 여전합니다. 중동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돼 불평과 부담이 해소되길 희망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원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타이어 생산 공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어 생산에 사용되는 합성 고무 같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 영업이익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갓 생산된 타이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게차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타이어들을 쉴 새 없이 옮깁니다. 1년에 14만 톤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곳이지만 최근 공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타이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석유화학 관련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타이어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합성고무와 카본 블랙 등 원료의 절반 이상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전쟁 발발 후 2달 사이 합성고무 수입가는 4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재고 덕분에 당장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산 단가입니다. 원가 부담은 커지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소비자 판매가를 곧바로 올리기도 어려워 영업이익은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 자체가 막히지 않을까 하는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타이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관련 제품 원재료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나 원재료 수급 판로 개척 등이 필요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타이어 업계는 환율과 글로벌 수요를 살피며 가격 조정을 검토 중이지만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직격탄이 타이어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건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 선고 후 석 달 만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체포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소집 통지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당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져 도착하지 못했던 만큼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허위 홍보 내용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허위 선포문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또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기도 한 만큼 향후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배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저지는 법치주의에 비춰 허용되지 않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호처와 공수처 등 국가 공무원들끼리 물리적 충돌 야기 우려까지 제기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과 가벼운 미소로 인사를 나눈 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 5당과 무소속 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외 문제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자해적 행위가 조금 남아있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비교섭단체 등 야 5당과 무소속 의원을 만난 이 대통령은 먼저 대외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국내 상황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대외 환경은 쉽지 않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의 경우 의견이 달라도 다른 나라에선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행위가 조금 남아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관계와 미국 이란 전쟁 등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내에서의 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좀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노력하겠다며 대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교섭 단체 전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포용적인 소통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부동산 정책, 수도권 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는 동인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이러한 예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김유석 부사장이 계열사 대표 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보수 규모나 비서 배치 등을 볼 때 등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직접 규제 대상에 오르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보유 주식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 INC와 한국 쿠팡은 투명한 지배 구조라며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쿠팡 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공정위의 조치는 이중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상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놓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혀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국내외 기업 현안을 넘어 대미 관계까지 미칠 파장을 놓고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면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법원은 다음 달 추가 신문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자 사측은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첫 신문기일에서 사측은 안전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업 중에도 공정 중단이 없었던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사례를 들며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남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측이 인력 규모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협상 중에 갑자기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최소 필요 인원은 노조와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주말 가동 인원 정도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주말 가동 인원을 좀 밝혀달라고 성명을 했고 성명을 요청드렸고 법원은 다음 달 13일 추가 신문기일을 열고 총파업 전 가처분 결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관영 경북도지사를 오늘 소환합니다. 김 지사는 앞서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근거 없는 공격 때문에 벌어진 일로 대단히 안타깝고 모든 경위에 대해 잘 설명해 불명예를 벗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명의 상고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최대 징역 5년 등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가 오늘 오전 11시 사태를 마무리 짓는 단체 합의서 도인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회사 측의 책임 통감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공공전기차 충전요금의 가격표 설치를 의무화하고 5단계 요금 체계로 세분화하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오늘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서 계절과 시간대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추가 개편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지진 소식이 있었는데요. 새벽 3시 35분쯤 북한 황해북도 신평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가벼운 겉옷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지만 지금은 10도 안팎으로 다소 선선한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곳곳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북 남부와 호남 동부 그리고 영남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충청 또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화통화로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고 군사력도 완전히 와해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업계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이란전에 따른 에너지 시장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수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한 걸로 전해지면서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몇 달 더 연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6,690으로 상승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흘 연속 최고치 행진인데 이 같은 추세라면 7,000피 달성도 조만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선거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무려 14곳에서 치러집니다.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향후 전국 구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만큼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을 내세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직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추미애, 박찬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이 8명이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등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5곳을 포함해 14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재보선 지역구가 확정되면서 여야는 다음 주까지 해당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4곳 중 13곳을 차지했던 만큼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 앞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자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판세가 유리하진 않지만 현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전략지역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고 보수 진영의 단합을 끌어낸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습니다. 특히 여야 유력 후보들 간의 5자 경쟁이 펼쳐지는 경기 평택을과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부산 북갑이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후보들이 저마다 표밭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가 추진되면서 선거 구도가 출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핵심 승부처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기와 인천까지 수도권 승리를 위해 여야는 승부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부 갈등과 사업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장위동 재개발 구역을 찾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착착개발. 현재 15년 안팎 낀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계획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체력 9988 센터를 방문해 1호 공약으로 건강을 내세웠습니다. 이름은 강철체력 활력 서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체력을 도시 경쟁력의 중심에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책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마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친명계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비전 선포식을 열어 인공지능과 바이오, 문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마스터 플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이끌고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행정의 연속성과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천을 지키고 키워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 51명 가운데 44명이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함진규 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선을 거쳐 다음 달 2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면서 조작 기소 국조특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와 그분께 누가 돼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을 부인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자정쯤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였던 이찬진 금감원장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자신과 쌍방울을 탈탈 턴다고 울분을 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악감정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 지금 어차피 거짓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털고 절 줄 때까지 한번 몰아보시죠 한번 그냥.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가 아닌 주가 조작용이라는 게 민주당 시각인데 김 전 회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여당이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튿날 민주당은 표정이 말해준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순한 양 같다가 사나운 호랑이로 변해요. 돈입니다. 주가 조작이 드러나면 이게 추징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50여 명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토끼몰이에 나선 게 드러났다며 특검을 예고했습니다. 지도부도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 악행에 치가 떨린다며 특검 신속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거도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맹탕 국조였다며 민주당이 사죄하기는커녕 특검으로 후폭풍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증언, 또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쌍방울 전 부회장 발언 등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에서 출발한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만 부각한다는 볼멘 소리와 6월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당내에 공존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시 중동 전쟁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렇게 길어지는 이란 전쟁에 지역 경제 역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하며 석유와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고요. 공장 인근 골목 상권은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여수 산업단지와 가까운 식당가, 인적이 뚝 끊겨 적막감만 흐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안은 텅 비었습니다. 카페와 다른 음식점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수준이라고 봐야죠. 10분의 1. 그 1분이 안 돼요. 1. 먹거리 골목과 상가엔 여기저기 공시를 알리는 임대 안내문이 가득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픈할 때는 한 150, 140, 150, 160 팔았는데 20, 30, 어쩔 때는 8만 원.
최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울산과 충남 서산, 전남 여수 등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끊기며 석유화학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에틸렌 생산을 줄인 겁니다. 전쟁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 상권은 연쇄 침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물어보면 장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제조업 전반에 이어 지역 경제까지 확산하면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산업계 역시 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난에 석유화학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부터 합성 고무까지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나프타의 55%는 자체 생산으로 충당되지만 나머지 45%는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중동산입니다. 수급난이 2달째 이어지면서 나프타 분해 공장의 가동률은 60에서 70%대로 전쟁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닐 포장재와 플라스틱 용기, 화학약품은 물론 주사기와 수액제 같은 보건 의료물품까지 충격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가격 급등을 넘어 물량조차 구하지 못해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 해낼 수가 없는데 원단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이걸 못하는 거죠. 발주가 들어와도. 이처럼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생산량의 11%가 수출돼 왔는데 이를 국내로 돌려 공급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체 물량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는데 원유는 석 달 이상, 나프타는 한 달치 물량에 해당합니다. 추경을 통해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공급망 윗단에 있는 게 이제 나프타지 않습니까? 그 나프타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제대로 잘 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정부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해서도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추가 품목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여정입니다. 일본은 이란 전쟁 이후에 평화 헌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전쟁 방지를 위해 만든 평화헌법 규제를 없애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도 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타나의 일본 총리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직후여서 전 세계 나라들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때 일본이 꺼낸 방패는 평화 헌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에는 자위대 파견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미국과 이란 양쪽 다 친한 일본은 중재자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비판 공동성명에 동참하며 미국의 눈도장을 찍으면서도 동시에 이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줄타기 외교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발표할 때는 군사적 봉쇄에 거리 두기를 계속했습니다. 자위대 파견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일본인데 지난주 돌연 살상무기 빗장을 풀고 무기 판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때처럼 군수공장을 국유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최신 무기뿐만 아니라
중고 무기도 싸게, 여차하면 공짜로 주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パートナー国からのニーズに応えて、で防衛装備移転を行うということは、さまざまなこの同志国の防衛力の向上にもなります。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에는 반드시 이 자위대를 평화헌법에 넣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전쟁 개입 압박을 막아서더니 반대쪽에서는 평화헌법을 하나씩 뜯어고치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지난 2달 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 전쟁의 방아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겼죠.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국의 자충수가 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부지리를 누리면서 경제적, 외교적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선별 통행 방침에 따라 이란산 석유는 여전히 헐값에 중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면서 이란발 중국행으로 의심되는 유조선들을 잇따라 납포한 배경입니다. China was purchasing more than 90% of their oil. We believe this blockade in the Straits, there will be a pause of Chinese buying. 자충수가 돼버린 트럼프의 이란 전쟁 방아쇠는 중국에 때 아닌 조선업 특수를 안겨줬습니다. 중동 원유 수송 지름길이 막히자 더 많은 유조선이 필요해졌고 중국 조선소로 긴급 발주가 몰린 겁니다. 또 오일 쇼크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 중국의 이른바 신삼종 산업에도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중국도 베이징 오토쇼를 계기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闪充技术落地，5分钟充好，9分钟充饱，零下30度只多3分钟。 값을 매길 수 없는 전략적 반사 이익은 미국이 놓친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세 주도권의 행방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을 촉발하며 미국식 세계 질서를 스스로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공격적 전랑 외교로 국제사회 눈총을 샀던 중국은 조용히 태세를 바꿔 등 돌린 미국의 동맹들까지 끌어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남에게는 막말을 함부로 해도 자신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를 예비과부로 풍자한 토크쇼에 대해서 미국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방송된 미국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패러디하며 아슬아슬한 말을 쏟아냅니다. Look at Mo, so beautiful. Mrs. Trump, you have a glow like an expectant widow. 한바탕 좌중을 웃긴 이 발언은 이틀 뒤 하마터면 끔찍한 사실이 될 뻔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찬장 맨 앞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가까스로 피격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와 맞물려 멜라니아는 키머를 겨냥해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저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키머리 해고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백악관도 화력을 보탰습니다. ABC's late night host Jimmy Kimmel disgustingly called First Lady Melania Trump an expectant widow. Who in their right minds says a wife would be glowing over the potential murder of her beloved husband? 미국 방송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는
ABC 방송의 모 회사 디즈니를 겨냥해 칼을 겨눴습니다. 해당 토크쇼를 문제 삼아 다음 달 28일까지 면허 갱신 신청서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오는 2028년 10월로 예정된 갱신 시점을 2년 넘게 앞당긴 겁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ABC 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만약 취소를 시도한다고 해도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거치는 긴 절차가 필요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6,690으로 상승 마감해 종가 기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에 나선 한화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K9 자주포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큰딸 메디슨 수석 이사가 한국 기업들을 잇따라 만나 피지컬 AI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BGF 리테일 물류자회사 BGF 로지스가 잠정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BGF 리테일이 이른 시일 안에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사노동으로 창출하는 가치가 1,646만 원에 달하고 남성은 605만 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남성들에게 수면자를 건네 재운 뒤에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텔 연쇄살인범 김서용과 유사한 수법인데요. 이 여성은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주택가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여성 한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동거하던 30대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재운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남성은 몸이 이상하다며 경찰을 찾았는데 남성의 소변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앞서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범행에 이용한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A씨는 지난 25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고 우유 등 음료에 약물을 타 남성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송금할 때 미리 받은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도 신고된 상태였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중랑구, 용산구에서 남성 3명이 A씨가 건넨 음료를 먹은 뒤 금품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들 역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정부를 포함해 남성 4명의 피해 금액은 4,89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의정부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계곡과 하천 불법 점유물 문제를 질타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주문했는데요. 북한 간 상류 호수 주변을 조사했더니 철거 대상 시설들이 확인된 것만 5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춘천댐 상류 지역인 춘천호입니다. 포근해진 4월 산란기 붕어 명수엔 낚시꾼이 넘쳐납니다. 낚시꾼이 늘어나면서 좌대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누가 주인인지 언제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게 대부분. 텐트와 함께 얼기설기 판자로 걸어놓은 좌대부터 아예 철판을 물속에 박아놓은 곳도 많습니다. 저걸 하면서 낚시가 되는 거지 저런 거 없이는 낚시 안 못해. 호수 주변 전체는 국가 하천구역. 낚시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방치하거나 한자리에 고정한 좌대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의암호와 춘천호, 소양호가 있는 강원도 춘천의 경우 하천 주변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 달여 만에 불법 점용 행위자 150여 명이 단속됐습니다. 철거 대상 시설은 줄잡아 500여 곳. 하지만 텐트나 낚싯대, 고정 좌대는 보이는 대로 철거하거나 폐기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낚시 좌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자가 낚시를 하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또 누구를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지근한 단속에 전국 계곡 하천을 꽉 채운 불법 점유 낚시 시설. 대통령 질타 후 행정기관 철거와 고발, 행정 대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수십 년 관행과 얌체짓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방금 보신 것보다 더 심한 곳도 있습니다. 나라 땅인 호수 무인도에 세워진 불법 시설은 오랜 기간 무법 천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암댐에 막혀 생긴 인공호수가 춘천 의암호입니다. 2,600만 명 수도권의 상수원, 그래서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제 뒤로 춘천 의암호입니다. 호수 중간에 섬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은 무인도입니다. 먼저 드론을 날려서 좀 보겠습니다. 숲 사이로 드러난 파란 지붕. 배를 타고 들어가니 나무 사이에 숨겨진 가설 건축물이 보입니다. 가장자리마다 불법 낚시 좌대를 깔아놨고 평상까지 설치했습니다. 가스통에 불을 피운 흔적부터 석쇠 같은 취사 용기도 눈에 띕니다. 주변엔 태양광 전등까지 세웠습니다. 자치단체 경고장이 붙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낚시꾼들이 거주하던 시설입니다. 이렇게 장화도 보이고요. 사람들이 먹던 라면이나 건빵도 눈에 보입니다. 여기가 아마 창고로 쓰였던 곳 같은데 보시면 각종 잡동사니와 낚시용품이 가득합니다. 이 섬 전체에 몰래 낚시꾼들이 와서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섬 전체가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밤에 다시 오는지 좌대 옆 그물 안엔 잡은 잉어도 그대로 버려두고 떠난 상황. 주변엔 땅을 파고 간이 화장실까지 만들었습니다. 무인도 전체는 하천 용지로 전부 국가 소유. 허가 없는 시설물은 당연히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이런 낚시 별장을 지었는지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낚시 좌대가 4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지저분했는데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걸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위자는 저희가 좀 계속 추적을 해서 고발 조치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전수조사로 사태를 파악한 자치단체는 5월 중 철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위해 공시 송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잭로그의 호투와 안재석의 투타 맹활약을 앞세워 삼성전 4연패를 끊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두산 선발 잭로그가 절묘한 제구를 앞세워 삼성 타선을 돌려세웁니다.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며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호투를 펼칩니다. 3대 0으로 앞선 채 맞은 7회부터 안재석의 눈부신 원맨쇼가 시작됐습니다. 안재석은 3루 선상을 타고 날아온 심재훈의 강한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곧바로 7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서 잠실 야구장에서 가장 먼 중앙 펜스를 넘기는 솔로 홈런까지 쳐낸 안재석은 8회 초에서도 김원곤과 김성윤의 땅볼 타구를 연달아 호수비로 잡아내고는 본인도 믿기지 않는 듯 글러브를 바라보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2군에 내려갔다 1군 무대로 돌아온 날 작심이나 한 듯 맹활약을 펼친 안재석을 앞세워 두산은 기분 좋은 완승으로 삼성전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이 좀 안 좋은 분위기에 제가 이렇게 와서 승리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 전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오늘 복귀 전에 딱 좋은 모습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위 KT와 2위 LG가 맞붙은 수원에서는 이틀 연속 극적인 연장 끝내기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연장 10회 초 한 점을 주고 패배 위기에 몰렸던 KT는 10회 말 원아웃 만루에서 장성우가 펜스를 직접 때리는 끝내기 2타점 2루타를 쳐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LG는 마무리 유영찬의 공백을 실감하며 이틀 연속 통안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오태곤이 선제 석점 홈런을 터뜨린 SSG는 4사구만 11개를 남발한 한화를 꺾고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0.57%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보합권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증시를 지탱했습니다. 실제로 장 마감 뒤에 나온 주요 기업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이란 전쟁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새벽 4시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상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합성 사진도 함께 게시를 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화에 대비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보좌 지내는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정유업계와 만나서도 몇 개월 더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일단 겉으로는 강경합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고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군사적인 조치를 경고했는데요. 이런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는 또 치솟았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6.1% 오른 118.03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6.95% 폭등한 106.8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에 손을 댄 거는 어렵겠죠. 예상대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대변하는 마이런 이사만 이날을 주장했을 뿐이었죠. 전쟁으로 물가와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워낙 큰 만큼 당분간 동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장에선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시게이트를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저장 장치 제조 기업이죠. 하드디스크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간밤에는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실적도 전망도 좋았던 영향인데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거는 AI 칩과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저장 장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인공지능 시대의 수혜 산업 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출근길에는 가벼운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지만 아직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곳곳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제주에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북 남부와 호남 동부 그리고 영남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충청 또 영남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